7억. 이 돈이 있으면 대한민국 상위 10%의 자산가에 속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2023년 기준치이고 최근 몇 년간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면서 그 기준이 조금 달라졌을지는 몰라도 7억은 여전히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큰 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2023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이들조차 스스로를 부자라 생각하지 않으며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까지 받는 전직 공무원이 7억 자산을 가지고도 왜 허망함과 후회를 이야기하게 됐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은퇴를 앞둔 혹은 이제 막 은퇴한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김성호 선생님. 그는 은퇴 후의 삶을 누구보다 자신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 연금 약 270만 원에 평생 모아 마련한 시가 7억 원의 아파트 한 채. 그는 이 정도면 아내와 함께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 후 첫 몇 달은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평일 오전에 한가롭게 산책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현금이었습니다. 7억 아파트는 그저 장부상의 숫자일 뿐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연금 27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달 30만 원이 훌쩍 넘는 건강보험료가 연금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실제 생활비는 240만 원 남짓? 여기에 경조사비, 가끔 아픈 곳이 생겨 병원이라도 가면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한 경제지에서 언급했던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자산은 7억인데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현실은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사라는 이름표를 떼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은 극심한 상실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학교가 사라지고 선생님이라 불러주던 학생과 동료들이 없어지자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거나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겼다는 고립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7억이라는 자산은 이 공허함을 단 1원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김성호 선생님에게 늦바람이 찾아왔습니다. 은퇴 후 만나는 친구들, 동료들은 다들 좋은 차, 좋은 옷으로 여유를 과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교사 김성호라는 명함을 잃어버린 공허함은 나도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는 보상 심리로 변질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괜찮겠지는 자동차였습니다. 동년배 친구들이 대부분 국산 대형 세단을 타는 것을 보고 그는 평생 고생했는데 이왕이면 하는 마음에 한 단계 위에 고급 브랜드 세단을 덜컥 할부로 계약했습니다. 7억짜리 집도 있잖아. 이 한마디가 모든 자기 합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씀씀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졌습니다. 주말마다 부부 동반으로 떠나는 골프 여행, 계절마다 계획하는 해외여행 등 과거에는 상상만 하던 소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달 연금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했고 얼마 안 되는 예금 통장 잔고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예금이 바닥나자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로 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음 달 연금 받으면 갚지 뭐라고 가볍게 생각했지만 한번 시작된 빚은 마약과 같았습니다. 2월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어느새 연금의 상당 부분이 카드 이자를 갚는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스스로 만든 소비의 늪에 발목까지 잠기고 말았습니다. 7억 아파트는 그대로 있지만 그 자산은 더 이상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카드 고지서는 족쇄가 되었고 평생의 안식처였던 집은 이제 빚을 갚기 위해 팔아야 할지도 모르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김 선생님의 가장 큰 실수는
자산 총액이라는 숫자에 안주한 것입니다. 은퇴 후 중요한 것은 10억, 7억이라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내 통장에 얼마의 돈이 꾸준히 들어오느냐는 현금 흐름입니다. KB금융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가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월 369만 원에 달합니다. 김 선생님의 7억 아파트는 이 돈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자산의 구조 조정을 은퇴 전에 끝냈어야 했습니다. 그의 후회는 단지 돈을 잃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즉 삶의 포트폴리오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사회적 역할과 관계,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돈으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습니다.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은퇴 후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이었던 전직 공무원 박수진 씨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 역시 6억 원대 아파트 한 채와 공무원 연금이 전부였지만 은퇴 전부터 자산의 환상을 경계했습니다. 그녀는 은퇴 직후 과감히 집을 줄여 경기도 외곽의 3억 원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차액 3억 원과 퇴직수당을 합쳐 IRP 계좌에서 안정적인 배당주 중심으로 운용하며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지역 문화센터에서 평소 관심 있던 서예를 배우며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선생님이 아닌 서예가 박수진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내 자산 현금화 시뮬레이션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 집, 내 땅이 은퇴 후에 매달 얼마의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하우스푸어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내가 가진 모든 연금 자산을 한눈에 보고 각 연금을 언제부터 어떻게 수령할 때 가장 유리한지 직접 시뮬레이션해 보십시오. 핵심은 총액이 아닌 월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돈 안 되는 이력서를 작성해 보십시오. 은퇴 후의 삶을 위한 돈 안 되는 이력서를 써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는 무엇이었나? 어떤 분야에서 봉사하며 보람을 느끼고 싶은가?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재능은 무엇인가? 퇴직 5년 전, 3년 전부터 꾸준히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회사 밖 나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절벽에서 우리를 지켜줄 가장 튼튼한 안전 로프입니다. 셋째, 지키는 투자로 전환하십시오. 은퇴 후 자산 운용의 제일 원칙은 불리는 것이 아닌 지키는 것입니다. 수익률 20% 보장 같은 달콤한 유혹은 99% 사기라고 단정해도 좋습니다. 수많은 언론 보도에 나오는 실패 사례들처럼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퇴직금이나 목돈은 IRP 계좌 등에서 절세 혜택을 받으며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예금, 우량 채권, TDF 저위험 단계 상품 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높은 수익률에 대한 욕심이 후회의 씨앗이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7억이라는 자산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허망한 숫자가 될 수도 든든한 행복의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은퇴 준비는 자산의 환상에서 깨어나 꾸준한 현금 흐름을 설계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의미를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후회가 아닌 희망으로 제2의 인생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